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도 30년 전 그 일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신가요? 오늘 이 순간에도 가슴 한구석에서 쓰라린 아픔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상처 치유의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 것이라고 믿고 계시지 않나요?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시간은 결코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고 더 아파집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평생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아픈 것도 혼자 사귀고 힘든 것도 혼자 견뎌야 한다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깊은 곳에서 쑤시는 아픔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 아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일에 매달리고 가족을 챙기느라 상처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동안 억눌러 두었던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퇴직 후 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마다 떠오르는 그 기억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만 생각나는 그 순간들.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받았던 부당한 대우를 아직도 잊을 수 없으신 분.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진 분. 친구의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 아직도 원망하고 계신 분. 사업의 실패나 투자의 손실로 인한 자책감에 시달리시는 분. 자녀 교육이나 결혼 문제로 인한 후회와 죄책감을 안고 사시는 분. 이런 상처들이 하나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상처들이 현재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두려워하십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과거의 상처가 걸림돌이 됩니다.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그 상처가 불쑥불쑥 고개를 들어 갈등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손자, 손녀들과 놀아줄 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미 지나간 일인데 계속 붙들고 있어서 뭐 하겠어.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상처 치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상처 치유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는 이런 착각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통해 배운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상처를 자신만의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숨기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고 무언가에 최선을 다했다는 증명입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많을수록 그만큼 더 깊이 살아온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올바르게 치유하면 상처는 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 다루면 상처는 독이 되어 평생을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처를 올바르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모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상처 치유의 진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놀라운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65세 김철수 씨가 평생 간직해온 상처를 마침내 치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상처가 단순히 아픈 기억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김철수 씨는 작년에 정년퇴직을 한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김 씨와 동기였던 박모 씨가 있었는데 둘 다 승진 대상자였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승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업무 성과도 좋았고 상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승진 발표 전날 박 씨가 김 씨를 불러내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부장에게 김 씨의 개인적인 문제를 알려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부인이 당시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박 씨는 이런 개인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관리직을 맡으면 회사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부장을 설득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결국 박 씨가 승진했고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남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뢰했던 동료의 배신감, 자신의 아내를 지키지 못한 무력감, 그리고 불의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김 씨의 직장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든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동료들과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승진에서도 계속 밀렸고 결국 부장까지만 승진하고 정년퇴직을 맞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자 그 상처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때의 일이 떠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 씨에 대한 원망은 물론이고 자신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 회사에 대한 분노도 여전했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계기로 우울증이 더 심해진 아내에게까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김 씨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놀러와도 예전처럼 즐겁게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늘 무거운 돌덩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한 여성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퇴직한 상담사였는데
김 씨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분의 따뜻한 마음씨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 30년간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김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그 상처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상처와 친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김 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처가 무슨 선생님이라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조언대로 그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김 씨는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배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승진에서 밀린 동료들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위로해 주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우울증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가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낸 것이 지금의 깊은 사랑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 때문에 물질적 성공보다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 일찍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승진과 출세에만 매달릴 때 김 씨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른 집보다 더 좋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들이 하나씩 쌓이자 김 씨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분노가 점차 줄어들었고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비열한 방법을 써야만 했던 박 씨의 내면이 얼마나 불안했을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김 씨는 용기를 내어 박 씨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30년 만의 연락이었지만 박 씨는 반가워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박 씨도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진은 했지만 그 후로 늘 죄책감에 시달렸고 김 씨와의 우정을 잃은 것을 평생 아쉬워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정기적으로 만나며 지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제 그 상처를 자신만의 지혜로 승화시켰습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직장 생활의 조언을 해줄 때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고 손자 손녀들과 놀 때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철수 씨의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씨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처는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아프고 괴롭고 없어져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의 경우를 보면 그 상처가 오히려 그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료의 배신이라는 아픈 경험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승진에서 밀렸다는 좌절감을 통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탄생 과정입니다. 상처 없는 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으로만 배운 지혜는 머릿속 지식에 불과하지만 상처를 통해 얻은 지혜는 가슴 깊이 새겨진 진리입니다. 이런 관점은 사실 고대 철학자들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고난과 상처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단련되어 더 순수해지듯이 인간도 시련을 통해 더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심각한 상처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에 오히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런 성장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암 투병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되고, 이혼을 겪은 사람들이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며, 사업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는 경우들이 그 예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받아들이기 싫은 어둠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림자를 숨기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한 분노와 원망이라는 그림자를 인정했을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를 숨기고 부정하는 동안에는 그 상처가 계속 그를 괴롭혔지만,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탐구하기 시작하자 상처가 오히려 힘이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랑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극한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의미요법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고통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철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의 배신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 경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치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처 치유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김철수 씨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자 가족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고, 후배들에게도 더 깊이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했던 박 씨와도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치유는 여러 사람의 치유로 확산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면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이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고, 자신이 치유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면 그 사회 전체가 더 성숙해집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지혜가 축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은 나라에서는 개인의 상처 치유가 더욱 중요합니다. 전쟁과 가난, 독재와 민주화 산업화와
정보화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집단적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하나씩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면 사회 전체의 치유도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철수 씨의 이야기에서 배운 교훈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김철수 씨도 30년간 품고 있던 상처를 치유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김철수 씨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김철수 씨의 상처처럼 지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진 시니어 세대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의 승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김철수 씨도 도서관에서 상담사와 나눈 작은 대화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5분씩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나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가? 그 아픔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감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처음에는 답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물어보다 보면 점차 자신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를 일기로 써보는 것입니다. 종이든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 솔직하게 써보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도 빠짐없이 기록해보세요. 분노, 슬픔, 배신감, 무력감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보세요. 글쓰기가 어려우시다면 혼자 중얼거리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묻어두면 상처는 계속 골마갑니다. 하지만 밖으로 표현하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 노트를 작성해 보세요.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은 아침밥, 따뜻하게 내려준 햇살, 손자의 안부 전화. 이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기록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또한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의 시선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줍니다. 네 번째로는 관계를 가꾸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상처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김철수 씨도 상담사와의 만남을 통해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만 풀릴 수 있는 매듭들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경청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끊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공감하는 연습도 해보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이런 공감 능력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로는 용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용서가 어려우시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길에서 어깨를 부딪힌 사람, 줄을 새치기 한 사람, 이런 작은 일들부터 용서해보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가장 큰 해방감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김철수 씨도 박 씨를 용서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용서해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 치유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지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도 과거의 사건 자체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바꿨을 때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입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처에만 매몰되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 때 과거의 상처도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매일매일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보세요. 손자, 손녀와 놀아주기, 이웃에게 안부 묻기, 취미 활동하기, 봉사활동 참여하기. 이런 현재의 활동들이 과거의 아픔을 덮어주는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창조의 관점을 가져보세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매 순간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지혜로운 자신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보세요.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철수 씨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여러분이 용감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상처는 여러분을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김철수 씨처럼 상처를 지혜로 바꾸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